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화라산 호지산. 화산 활동과 지진이 빈번한 나라 일본에서 지진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다.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으로부터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28년 된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구마자와시 부부는 최근 큰 결심을 했다. 15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800만 원을 들여 지진에 대비한 주택 보강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目的はですね、やはりちょくちょくその地震がありましたからね、小さい地震ですかね、2度3度ぐらいの地震ありましたから、それでその2階にいてもね、揺れ方がちょっとその変な揺れ方っていうか、腰をひねるようなそんな揺れ方でしたからね。 공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건물 아래 부분에 콘크리트를 연마한 다음 에폭시라는 강력 접착제를 바른다. 그리고 네 모서리에는 아라미드라는 특수 섬유를 붙여 건물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탄소 섬유 시트를 붙이는 것인데 강철보다 10배나 강한 이 탄소 섬유 시트 한 장으로 집주인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한시름 놓인 것이다. 寿命としては半永久的、50年や60年は全然問題なく持ちますんで、震度6とか7とかの地震が非常に日本の場合多いですけど、それでも全然心配ありませんので。 21세기 꿈의 소재로 등장한 탄소는 가까운 미래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소 소재 시장을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 북서부에 자리한 시애틀. 과거 목재 집산지였던 시애틀은 1900년대 항공기 제조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12년에 문을 연 후 전 세계 9,000여 개의 체인점을 둔 스타벅스 1호점이 자리한 시애틀. 하지만 무엇보다 시애틀은 항공도시로 유명하다. 시애틀 비행기 박물관은 비행기의 탄생과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최초의 비행기부터 보잉사를 창시한 윌리엄 보잉의 비행기까지 하늘을 정복하고 싶었던 인류의 꿈이 어떻게 실현돼 왔는지 놀라운 진보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 1916년 항공기 제작에 뛰어든 윌리엄 보잉. 숲이 울창한 시애틀에서 초창기 비행기들은 자연스럽게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비행기 소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보여주는 비행기 박물관. 비닐부터 알루미늄, 티타늄 비행기, 세라믹을 이용한 우주 왕복선까지 인류의 기술은 우주를 정복하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소재의 진보였다. The future aviation, coming from the past where it was wood and fabric to in the 30s into aluminum, currently we're seeing airplanes like the 787 being built out of composites. Composite is actually a carbon fiber material that's meshed into a resin
and then baked in what they call an autoclave. This is a new style of manufacturing that's being proven out in the 787, currently in test, and hopefully will be being delivered in the next few months.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싶은 인류의 꿈. 그 꿈을 실현한 건 바로 소재 혁신이었습니다. 이곳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 위치한 보잉사에선 동체의 50% 이상을 탄소 섬유 복합체로 만든 꿈의 비행기가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세계 항공기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보잉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기종은 보잉 777기. 그런데 최근 이 비행기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개념의 비행기가 제작 중이다. 그것은 바로 꿈의 비행기, 드림 라이너라고 불리는 보잉 787기다. 2009년 12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보잉 787기. 혁신적인 소재와 기술을 채택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 비행기는 항공기 역사의 새 획을 그었다. 보잉 787기의 탄생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고민은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각 나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 고성능, 고효율의 차세대 비행기를 탄생시킨 것이다. 연비 문제를 해결한 비법, 그것은 탄소 소재다. 강철에 비해 무게가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탄소 소묘는 비행기 무게를 줄여 그만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알루미늄 비행기처럼 여러 개의 조각을 이을 필요가 없이 하나의 통으로 제작된다. 이것은 오토클레이브라는 장치 안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견고하게 구워진 후 드림 리프트라는 수송기를 통해 운반되는데 이렇게 30%의 부품들이 외국에서 제작돼 보잉사로 옮겨진다. 보잉사는 이 부품들을 조립하고 엔진을 결합시켜 하나의 비행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탄소 섬유 복합체로 만든 비행기는 기존의 비행기와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 1,500개의 알루미늄판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과 고정 장치가 80%가량 사라진 것이다. 획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 드림 라이너. 탄소 섬유 복합체를 사용한 결과 6년마다 점검을 받는 기존 비행기와는 달리 12년에 한 번 점검을 받기 때문에 정비 비용도 30% 감소했고 가볍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짧아져 이착륙할 때의 위험도 줄어들었다. Carbon fibers, what composites are using, which ar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are the same kinds of systems we used on the 777 airplane and 777, that's the tail and the floor beams. What we did here was expand that use to the wings, the fuselage, as well as the tail. That allowed us to design an entire airplane much lighter than what we had been able to do out of a metal system. That extends for long range. Remember, this is an airplane, carries 250, 300 passengers, flies across oceans, so weight is very important for range and for fuel efficiency. In that latter area, for fuel efficiencies, it's about 20% better than anything in its class. But it also has other unexpected impacts or benefits. At the top of the airplane, loads are very high around the door areas.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는 유연한 디자인이다. 탄소 섬유 복합체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창문이 65%가량 커졌고 기내 공간도 여유롭고 안락해졌다. 금속 대신 탄소 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 감염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훨씬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Today's airplanes, metal airplanes, fly with an internal altitude of approximately 8,000 feet.
So the airplane may be at 35 or 40,000 feet, but the air in the cabin is at an equivalent altitude of 8,000 feet. That's like climbing a mountain, sitting on that mountain at 8,000 feet for the length of your entire flight. And there are things associated with being at altitude: headaches, muscle aches, fatigue, all mild forms of altitude sickness. So with this composite nature of the 787, we're able to actually lower the altitude of the air in the cabin while that airplane is at cruise. So we can actually create a much better experience for customers.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간에 운항되는 비행기는 약 10,000대. 엄청난 연료를 소비하고 있는 셈인데 가볍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높은 탄소 섬유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보잉사에도 벌써부터 각 나라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데 한 대당 가격이 무려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미 840대를 수주했다. 그런데 가벼운 신소재 탄소 섬유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실에서 탄소 섬유 복합체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탄소 섬유 복합체는 초음파를 이용해 불량 부위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곧바로 수리도 가능하다. 손상된 부위에 탄소 섬유를 덧붙이면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 섬유 복합체로 만든 비행기가 번개를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 복합체에 번개와 같은 충격을 주었을 때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구리를 도금해 해결할 수 있었다. 또 비행기 운항 중에 새가 날아와서 부딪히거나 기상 악화로 우박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 보기로 했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부딪힌 우박. 과연 탄소 섬유 복합체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복합체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는데 이로써 탄소 섬유의 안전성이 증명된 것이다. Carbon fiber composite materials are truly an engineered material. Unlike metallic materials where the designer has only the ability to play with the shape to gain its strength and stiffness, composite material can be engineered at every level of complexity, from the material itself all the way up to the geometry, in order to meet your requirements. So they allow the designer to have much more flexibility in meeting its targets. Also, carbon fiber composite materials are inherently strong and stiff, so their performance and lightweight characteristics enable structural designers to meet requirements with much lower weight. This translates into safer vehicles, whether aircraft or ground vehicles. 다양한 장점을 가진 탄소 소재.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석유와 석탄의 주 성분인 탄소. 숯, 흑연,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는데요. 정화작용과 해독 기능 같은 여러 가지 효능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죠. 인류 최초의 벽화인 알타미라 동굴 벽화. 아직도 뛰어난 색채를 유지하고 있는 벽화의 재료는 탄소 성분인 숯이다. 또 글씨와 그림의 재료가 되는 목도 소나무나 식물성 기름을 태워서 만든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 결정체인 숯은 생활에 두루 쓰인 친숙한 물건이었다. 조상들은 숯을 금줄에 걸어 나쁜 기운을 막았고 장에 띄워 발효를 도왔는데 이런 기능은 모두 탄소의 정화작용 때문이었다.
소재를 크게 그 구성 원소나 그 성격 성질에 따라서 나누면 금속 재료, 세라믹 재료, 고분자 재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뭐 금속은 전기를 잘 통하고 단단하고 그다음에 세라믹은 전기를 잘 안 통하지만 단단하고 그리고 또 유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용 소재로 많이 쓰이는 재료고 고분자는 잘 아시다시피 섬유, 고무, 플라스틱 이런 종류로도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소재인데 고분자가 갖는 유연함, 그 다음에 세라믹이 갖는 단단함, 금속이 갖는 전기나 열을 잘 통하는 성질 이런 것들이 탄소는 단일 원소로서 그 기능들을 모두 갖출 수 있다는 거죠. 탄소 소재의 또 하나의 뛰어난 점은 다른 소재와 잘 섞인다는 점이다. 마치 다양한 재료들이 만나 비빔밥이라는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소재와 섞인 탄소 소재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갖춘 복합체로 탄생한다. 꿈의 비행기를 현실로 만든 것도 탄소 섬유 복합체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렇다면 탄소 섬유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탄소 섬유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다. 1879년 대나무 소추로 만든 필라멘트가 최초의 탄소 섬유였다. 현재 탄소 섬유의 원료는 아크릴로 니트린. 원유에서 추출한 이 액체를 끈끈한 점성 물질로 변화시킨 후 세척과 건조를 시키면 섬유가 되는데 이 섬유를 200~300도에서 가열해 안정화시킨다. 이것을 다시 1500도 이상의 온도로 탄화시키면 탄소 섬유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고난이도의 정교한 작업 과정을 거쳐 중량이 가벼워지고 탄성과 강도가 뛰어난 탄소 섬유가 탄생한다. 강도는 저희들이 말하는 철의 10배. 좀 더 들어가서 이제 탄성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탄성률은 이제 철의 3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게로 보면 철의 20%밖에 안 되거든요. 약 5분의 1 정도. 그리고 예를 들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 이 한 올 있지 않습니까? 실 한 올. 실 한 올 갖고 얼마큼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황소 한 2마리 정도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강성으로 인해서 어떤 비행기 재료라든지 자동차 재료 또는 스포츠용품 재료로 현재 탑재가 시작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지진의 악몽을 잊지 못하는 일본. 지진은 수십만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다. 지진 피해는 최근까지 이어졌는데 2005년 후쿠오카현에 발생한 지진은 주민들을 또 한 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일본 전역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오래된 다리를 보강하고 있다. 야마니 시현도 정부의 지원으로 모두 9,000개가 넘는 다리를 보강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보강공사 소재는 역시 탄소 섬유다. 탄소 섬유를 붙이고 페인트를 칠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공사인데 비용은 콘크리트 보강 공법보다 3배나 비싸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コンクリート巻きについては厚さはだいたい20から25センチぐらいの厚さで柱を太くします。で鉄板についてはだいたい4センチから5センチぐらいその鉄板を貼り付けることによって厚くなります。で炭素繊維については1センチから2センチぐらいの厚さで、補強することができます。今回の橋については、橋脚の高さが33メーターありますのでコンクリートで巻くにしても鉄板を貼り付けるにしても大きなクレーンとかを持ってこないとならないとかあとお家もこの場合近いところに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
大きなクレーン持ってこないとならない施工性もあるので、今回はその炭素繊維で、施工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매년 도쿄에서 열리는 자동차 부품 박람회 오토살롱. 세계적인 자동차와 타이어 회사들이 참여하는 오토살롱은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는 인기 박람회다. 화려한 튜닝의 자동차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중 탄소 섬유로 튜닝된 자동차가 단연 큰 주목을 받았다. 연비가 좋고 더 안전한 차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ここは東京オートサロン、日本で一番でかいモーターショーの会場です。今日本ではその炭素繊維を使ったカーボンという商品がすごく人気がありまして、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軽くて強度がある、強さがある。 가벼우면서도 강한 탄소 소재의 특성은 속도와 안전이 중요한 경주용 자동차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일본 자동차 경주대회 GT 그랑프리 레이스에 참가하는 경주차들은 거의 대부분 탄소 섬유로 보강한 차들이다. 한 자동차 튜닝샵. 실제로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경주용 차들이 탄소 섬유로 보강을 하고 있다. カーボン繊維を使ってこのシートを張っているという理由は、まず我々のこのレースっていうのは非常に接触が多いです。よく車がドーンとぶつかってきます。た時にこういうサイドはすぐにこう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しまいますね。で部品も飛び散ります。それを保護するためにもこういうシートを張ることによってまず強度が上げれます。 탄소 섬유 튜닝에 대한 인기는 경주용 차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일반 자동차에도 탄소 섬유 보강 붐이 일고 있는데 점점 커지는 사람들의 관심은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준다. 탄소 소재의 가능성은 지구 밖으로까지 무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금 나사에서는 지구와 우주를 오가는 엘리베이터를 연구 중인데 이런 꿈 같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탄소 나노 튜브 덕분이다. 탄소 나노 튜브는 철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 촉매제를 이용해서 만든다. 금속 촉매제를 반응기에 넣고 600도 이상의 열을 가한 다음 탄화수소 가스를 넣어주면 촉매제에 의해 분해되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철보다 100배 강한 탄소 나노 튜브다. 탄소 나노 튜브는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관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신소재다. 탄소 섬유는 구조가 1%만 변형돼도 끊어지지만 탄소 나노 튜브는 구조의 15%가 변형돼도 견디기 때문에 탄소 섬유보다 더 강력한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スペースエレベーターというのは物を宇宙に運んでいく必要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際にその運ぶための線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ナノチューブで作りますとワイヤーはすごく軽く済みますので、物をちゃんと運ぶための機能とかいうのを持たせることができます。また電気伝導性もありますんで、そこにエネルギーをですね、そのままパワーを流してで宇宙の方に伝送することができます。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화석연료의 고갈은 필연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탄소 소재에서 찾게 됐는데요. 가볍고 강한 탄소 소재는 연비는 높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줄이는 그린카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발효된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나라는 모두 30여 개국.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じゃあそこへかけていただいて、で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 고성능 스포츠카인 LFA는 탄소 섬유를 차체 전 부분에 적용시켜 그린카 경쟁의 선점을 선언했다. 特徴といたしましては、まず軽くするためにカーボンボデー、フルカーボンボデーを使っております。アウターパネルはグラスファイバーと用いてございますが、骨格は全部フルカーボン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あとブレーキの方にも実はカーボンブレーキ、F1 でもおなじみのカーボンブレーキを採用し、非常に高い性能を持った車両になります。長く乗っていただくことで、大きな目では環境にも優しい車になっている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폭발적인 성능을 가진 대신 기름 먹는 괴물로 불렸던 이탈리아의 슈퍼카 람보르기니. 최근 탄소 섬유 재료로 무게를 100kg 가까이 줄인 신차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경량화에 집중할 거란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무게가 연료 소모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바야흐로 초경량, 고효율 자동차 생산에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That's for future car, all carbon inside. Currently on our product we have SV, the super veloce car, we have 31% of carbon fiber material compared to the rest of other materials, and we would like to increase this percentage in the future more than 50%. And this is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ar, also in order to reduce the CO2 emission. And this is our key strategy. The carbon fiber is, of course, the key technology for Lamborghini for the future application. 세계 1위의 탄소 섬유 생산업체인 일본 토레이사. (1970년대까지) 화학 섬유에 주력했었던 토레이는 일찌감치 신섬유 분야에 눈을 돌렸다. 1971년 탄소 섬유를 개발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올랐고 레저 산업에서 첨단 산업까지 폭넓게 시장을 개척했다. 토레이는 최근 자동차 산업에도 뛰어들었는데 탄소 섬유를 이용해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생산된 탄소 섬유 자동차 부품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테스트받는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철저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미래가 요구하는 신개념 자동차를 연구하는 중이다. 近い将来ですね、ますます環境に対する規制が厳しくなります。我々はそこに炭素繊維を用いた軽量化ですとか、次世代のパワートレイン、すなわちハイブリッド車、電気自動車、燃料電池車、そういったものに対するソリューションをご提案すると、そういう活動をこの名古屋の地で始めております。ただお客様にとってですね、使ったことのない材料を単に材料だけをご提供するというやり方ではなかなか開発が進みません。我々はお客様の構想段階から一緒になって開発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その材料に適した使い方、設計というものも合わせてご提案すると。 뿐만 아니라 토레이는 탄소 섬유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가격 문제와 대량 생산 문제도 새로운 공법으로 해결했다. 大きさに関係なく10分以内でできるという技術をしました。それの一例として、自動車の一番、一次構造材としては一番重たいフロアの部分ですね。そこの部分を、もう本当にスチールの半分以下の重量になるものを10分以下で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て、炭素繊維を使った材料に合った設計もすることによって材料も減らすということで、材料および製法、加工時間および、労賃、労務費もかからないようにほとんど自動化にするという方向で大幅な、コストダウン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미국의 한 중소기업. 탄소 섬유의 시장성은 크고 작은 기업들을 탄소 섬유 관련 사업으로 끌어들였다. 미국에만도 탄소 섬유 복합체를 제작하는 이런 기업들이
60여 개에 달하는데 3명의 직원들이 특수한 목적에 맞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곳에서는 자전거 바퀴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보관함, 그리고 가구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 복합체를 만들어서 연매출 8억이라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Composite materials in general also have the advantage that they don't corrode like metals, and they have a very long fatigue life, meaning that whereas a metal component, if it's being cycled so many times, it loses a little bit of its strength after every cycle that it's loaded. Composite materials don't tend to do that. They have much longer lifetimes. So even though some composite components are more expensive than metal components, you can justify the price increase because the length or the lifetime of that particular product is much greater than the equivalent metal. 우리나라도 탄소 섬유를 이용해 응용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탄소 섬유 소재를 이용해 LCD 이송용 로봇팔을 개발했고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까지 수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탄소 섬유 원재료를 전량 수입하다 보니 가격 문제와 물량 확보를 비롯해 피공급 업체로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이 만만치 않다. 앞으로는 탄소 섬유로 풍력 발전기 날개를 제작할 계획인데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료 공급이 걱정이다. 탄소 섬유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딜리버리나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열세에 있습니다. 저희 KM은 로봇팔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으며 해외 업체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의 가격은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탄소 섬유가 국산화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로봇팔의 수출도 훨씬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탄소 섬유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생산은 단 1g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탄소 섬유는 전 세계 시장의 약 80%를 일본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도 탄소 섬유 생산에 첫 씨앗을 뿌렸습니다. 2003년 첨단 부품 소재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북 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한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2009년 9월 탄소 섬유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간 150톤 규모의 탄소 섬유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업과 연계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생산에도 성공. 테크노파크 안에 자리한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 행정적인 뒷받침과 오랜 시간 탄소 연구에 몰두해온 연구진들의 땀과 노력으로 탄소 섬유와 탄소 나노 튜브 국산화의 결실을 맺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미래 무궁무진한 탄소 시장을 감안한다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탄소 시장의 1인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앞장서면서 탄소밸리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부품의 대량 양산 기술을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풍력이나 이런 쪽에도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소재를 갖다가 이용해서 다른 소재와 융합을 시켜가지고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기업하고 서로 연계를 맺어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의 큰 대기업과 서로 연합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즉 저탄소 녹색 성장에 맞는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고 또 그 세계적인 그런 메이커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 체제를 갖추는 것들이 저희들의 앞으로 꿈입니다. 항공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회사는 무인 항공기와 훈련 비행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보잉 787기의 제작에도 참여했는데 거의 모든 제품을 탄소 소재로 생산하기 때문에 전주 기계탄소기술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전주 기계탄소기술원에서 오토클레이브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왔는데 최근 기술원에서 탄소 섬유 시험 생산이 성공하자 큰 반가움을 표시했다. 탄소 섬유의 국산화는 그동안 재료 확보와 가격 경쟁력에 고민해온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현재 탄소밸리 내에서 탄소 섬유가 시험 단계를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항공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보여지고 이 성공 단계가 최종 고객 요구 조건에 맞는 실제 탄소 섬유가 제작이 되고 그 자재를 이용을 해서 항공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의 탄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젠코지라는 천년 고찰로 유명한 도시 일본 나가노. 이곳엔 탄소 나노튜브 연구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국립 신쇼대학교 공학부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일본 최고의 탄소 권위자인 엔도 모리노부 박사가 있다. 1976년 엔도 교수가 발견한 탄소 나노튜브는 엔도 파이버로 불리면서 첨단 장비와 부품의 소재가 됐다. 탄소 나노튜브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었고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선 골프채, 테니스 라켓 같은 스포츠 용품을 생산했다. 꾸준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품화에 성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최근 탄소 소재는 의료 분야에도 쓰여 인공뼈와 관절 그리고 인공혈관이 개발됐고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다. 今東レさんが炭素繊維では非常にトップメーカーになっておりますけど、彼らにしても30年40年の歴史、そういう長い歴史の下で開発しております。だから今エンドファイバーとして話題になっておりますけど、これとても私も関係したんですが、約30年ぐらいの歴史があって、その間永遠と研究が続けられた結果として今があるんだと思います。やはり技術者として執念を持ってやる人が大切だ。大学の先生の場合はやっぱり研究が主体になって論文を出したり、いいものを先端的なものをまず初めに作ることが主になりますけど、産業にするにはそれを受け皿となる企業がサポートして先生の成果を産業に向いたような格好にモディファイしながらアプリケーションにつないでいくというケースが非常に大切だと思います。 이런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와 나가노현 그리고 나가노현 테크노 재단의 꾸준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뛰어난 인재들과 장비를 갖출 수 있었고 이것은 곧 탁월한 연구 결과와 제품 생산으로 이어졌다. 첨단 소재를 다루는 연구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절실한 것이다. 연구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노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게 장비의 구축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템이라든가 라만이라든가 EPM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장비가 필요하는데요. 그 분석 장비를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그런 기본적인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만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노현 테크노 재단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자체 수익금, 그리고 국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 그리고 인재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テクノ財団が企業と大学を結びつけたり、それから国からのお金を得て企業が研究開発するようなことを支援することによって企業は新しい研究開発のメンバー仲間を得ることもできますし、それからお金も国等から得ることによってリスクを低くして研究開発に取り組めると、積極的に取り組め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研究開発活動が非常に活発にな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貢献していると思いますし、その成果も徐々に実際の製品等に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て、実際の経済発展にも貢献してき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6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업은 6년 전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나가노현 테크노 재단의 도움으로 신슈 대학교를 졸업한 4명의 인재를 영입해 탄소 나노 튜브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이 회사는 원래 도금을 하던 회사였는데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에 탄소 나노 튜브를 적용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냈다. 그 결과 직원 70명에 한 해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됐는데 나가노현 테크노 재단의 지원으로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한 신제품,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거나 고급 오디오에 사용되는 콘센트를 개발할 수 있었다. 県のですねテクノ財団さんとか、中小企業育成プロジェクト、そのコーディネーターの皆さんの、お力添えをいただいて、新しい技術をですね広く開拓していきたいなと、そんなふうに今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 거미줄보다 가늘고 철선보다 강하다.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20세기 기적의 섬유, 꿈의 섬유로 불린 나일론은 스타킹부터 칫솔까지 생활 전반에 쓰이면서 일상생활에 거의 혁명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꿈의 신소재는 바로 탄소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탄소 소재는 우리 일상과 떨어질 수 없는 필수 소재로 자리 잡았다. 가볍고 유연하지만 어떤 금속보다 강하고 다양한 소재의 장점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탄소 소재. 그것은 일반 생활용품에서 자동차, 항공,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소재이면서 우리에게 안전과 기대 이상의 편리를 가져다 주었다. 전 세계가 탄소라는 블루오션에 뛰어든 지금 탄소 소재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1세기 산업의 핵심 과제이다. 머지않은 미래, 탄소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이다. 그때 시장의 주역이 되느냐, 변방으로 남느냐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탄소 섬유나 탄소 소재를 사실 개발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없어도 살았고 그 이후에 뭐 김치 냉장고가 없어도 저희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소 소재라는 거는 극한 소재이기 때문에 열에 가장 강하고 기계적 강도가 가장 강하고 비표면적이 가장 넓고 그리고 나노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갖다가 최고급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탄소 소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지켜온 전주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과거 기름진 쌀로 국가를 풍요롭게 했듯이 대한민국을 배부르게 할 최첨단 신소재, 탄소 소재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전주 기계탄소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탄소밸리에 우리 신소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탄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탄소 산업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 탄소 소재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은 거의 올인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뛰어들으셔야 될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재다 이런 어떤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꿈의 신소재 탄소혁명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